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원종인 교수님 모시고 같이 한번 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종인 교수님은 공인회계사 언제 되셨죠? 97년 그러면 이게 것 한 같습니다. 20 몇 년 전이에요? 이게 20한 5년, 6년? 뭐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훨씬 더 저보다 더 빨리 붙으셔놓고. 저는 95년도에 됐습니다. 야, 네. 그 97년도에 회계사가 되셔서 처음에 어디 가셨어요? 산동 회계법인이라고 산동이라고 중국집 아니고 네, 산동 회계법인. 산동만정. 네, 지금 KPMG 예. 합병하기 전에. KPMG 처음에 들어가셨다가 예, 군대를 가셨죠, 그죠? 예, 근데 끌려간 거죠. ACC로 가신 거 맞죠, 그죠? 예, 격리장교. 격리장교. 최정예 부대. 20명만 뽑는다는 최정예 부대에 제가 선발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영희 교수님이랑 ACC 동기예요. 동기여서 그래서 좀 알게 됐고요. 2001년도에 나오셔서 가신 게 3일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딜 파트에 계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사 한 2년 정도 하고 예. 원래 이제 성격상 딜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했는데 한 시즌 감사하다가 제가 새벽 3시에 그 현금 흐름표 앞뒷장 단수 차이 맞춰야 되는 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바로 딜로 트랜스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딜로 옮긴 게 그럼 2년 됐네요. 2002, 월드컵 할 때? 네, 2002년 월드컵 때. 네. 그때부터 그러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딜을 좀 하셨네요. 네. 여기 딜이라고 하면 혹시 잘 이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딜에 대해서 이게 인수실사. 내가 결국 이제 M&A와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A의 시작점이 결국 인수실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거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에 반영을 하죠. DCF법,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거래 구조를 짜서 인수 또는 매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체결을 하고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후에 또 클로징 하면 또 가격 조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가격 조정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우리 인수 자문 또는 매각 자문 업무가 끝나고 저희는 성공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주로 이 재무관리에 다루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주로 이제 재무관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요만큼 사용합니다. 이만큼. 재무관리는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재무관리는 수험 전략에 맞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론과 실무 많이 틀리고요. 네. 시험도 이론에서 아주 일부만 제한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더라.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겠다고 갑자기 오셨어요? 네. 강의는 갑자기 왜 하게 되신 건지 그 얘기 네.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친척 중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조카가 있어서 재무관리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보고. 그래서 너 어떻게 공부했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이론 수업을 2달간 책을 또 가져왔더라고요. 1차 보기 위해서 쌓아놓은 책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만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마침 포트폴리오 지금 선택이론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그러면 야,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에서 왜 상관계수가 1이면 우리 투자 기회선이 직선이 되는 거야? 질문을 딱 했더니 질문이 막히더라고. 답변을 못하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핵심인데 그것만 몰랐다는 거야. 이제 좀 더 물어봤죠. 네. 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었는데도 뭔가 대충 아는 것 같지만 점을 못 찍고 있더라. 수업은 기본 수업 이만큼 듣고 객관식도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네. 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더라. 네. 근데 이 친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재무관리는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듣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조카 때문에. 조카가 이쪽으로 이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조카가 굉장히 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그러면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그 정도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너 그러면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이론 수업을 다시 들으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렸죠. 그러지 마라.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너 대략 용어들은 알고 어렴풋이라도 아는데 그 정도면 이제는 핵심을 빨리 추려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핵심적인 내용, 전체 숲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교재를 한번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교재가 500페이지가 조금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459페이지네요. 459페이지. 459. 우리 조카가 1차를 위해서 그 공부한 양이 한 2,500페이지 되니까 20%로 제가 줄여봤습니다. 그렇네요. 뭐 2,500페이지를 500페이지로 줄였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해서 이 책에 녹인 건데 우선 이 책 설명을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벌써 좋죠.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재무관리 시험은 문제 은행식입니다. 문제은행. 맞죠. 요즘에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한 문제도 기존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되는 게 없다. 딱 한 문제 있었네요. 2023년하고 2024년을 분석을 해보니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한 문제는 뭐 틀려도 되는 거고 우리는 뭐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 저는 100점을 좀 목표로 해봤는데 그렇게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생뚱맞은 문제들이.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이게 재무관리인가 싶어요. IP와 관련된 주관사 업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동일할 거란 말이지. 주관사 업무를 물어봤어요? 총액인수냐, 총액인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런 거는 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동일하니까 다 틀리면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가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해서 이 교재에 담았는데 공인회계사의 재무관리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관리를 수험 과목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이 기출 문제를 챕터별로 다른 교재를 보면 챕터별로 그냥 출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막 같은 챕터도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아주 쉬운 거 나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애를 그냥 정신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안 되고 기출 문제는 유형별로 그리고 유형 내에서도 난이도별로 출제 연도로 하시면 안 돼. 그거 난이도별.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교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다 기출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지금 이 소팅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고 우리 조카가 도움을 많이 줬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이 문제가 본인 기억 창고 속에서 어느 뭐 CAPM인지 뭔지 찾아가는 거 그거 찾아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문제를 봤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해는 그러니까 뭘 묻는지는 아는데 이거를 자기 본인의 기억에서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 건지 무엇을 묻고 있는 건지를 굉장히 찾는데 어려워하는 걸로 봐서 제가 여기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기출 문제마다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의 실마리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바른 생각에 다니시는 수험생들한테 몇 분한테 좀 물어보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완성하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출 문제를 그냥 보면 안 되고 유형별로, 챕터별로, 난이도별로 순차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재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유형을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뭐 문제 해설이 한 페이지가 이렇게 뭐 되는 것도 있고, 네. 저 반 페이지 이상씩은 뭐 많이 되는 것 같고,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보니까. 네, 이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극강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만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예. 핵심 이론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하에 제가 주력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별첨에 가보시면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핵심 이론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재무관리 중요한 이론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MM 이론이 네. 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MM, 네, MM 이론이랑 그다음에 뭐 CAPM, 네, 포트폴리오 이론 네. 뭐 이런 거에 좀 기억이 그렇죠. 나고, 나중에 뭐 풋콜 페리티 네. 뭐 이런 것들 좀 시험 다시 보셔도 고득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CAPM 그리고 MM 그리고 채권, 옵션, 선물, 국제재무 이 이론들의 뼈대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50페이지 채 안 되는 분량인데 여기에 핵심 이론 연습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으면 단언하건대 1차 시험은 물론이고 2차 시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인 문제들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핵심이다. 이게 지금 다시 보는 객관식 재무관리인데, 네. 아마 지금 이제 아마 타겟팅을 하신 학생들이 우리 뭐 그 아까 조카분을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것 같으니, 기본 수업 듣고 객관식 수업 듣고 이해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40페이지를 명확하게 알면 얘네 이 기출문제 다 풀 수 있고, 그럼 얘네 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보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공인에서 진작에 합격했죠. 합격했죠. 제가 한 거는 일단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렸다. 다른 부분은 안 봐도 되도록 일단 이것만 하면 돼. 마음의 안심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거 요 40페이지를 봤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아요. 40페이지를 요 안에 있는 오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40페이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앞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쫙 풀다 보면 이론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8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하다. 저는 AICPA를 가지고 있는데 사멸회계법인에서 한 달간 오프를 줘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요이 땅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안한 친구들은 미리 좀 몰래 하죠. 저는 근데 사실인 줄 알고 진짜 한 달 땅 할 때 공부를 시작해서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 AICPA? 그렇죠. AICPA 공부할 때도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출 문제로 이론을 접근을 하신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회계사 그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회계사 법인에서 실무를 좀 했기 때문에 쉽게 붙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달이라는 거는 한 달은 대단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맞아요. 분들에게만 효율적인 거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근데 재무 관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6대 이론을 여기 이렇게 핵심 연습 이론으로 해서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의 저주라는 전문 용어이기도 한데 전문가는 쉽게 쓴다고 썼지만 비전문가는 쉽게 쓰는 것도 어려운 거고 어렵게 쓰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어려우니 결론 먼저 알고 일단 처음에는 암기해서 반복적으로 필사. 저는 이제 강의에서 이거를 직접 써봐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몇 번 쓰고
대략 이런 거 같은데 라고 이해를 하고 기출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너무 이제 간결하게 딱 떨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는 이 내용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 혹은 뭐 이론을 내가 뭐 한 번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다시 볼 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매우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예, 이제 예. 그걸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강의 들으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이해해서 쓸 수 있으면, 예, 예.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론이 어느새 완성되어 있다. 제가 저의 그동안 한 1년간 제가 그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이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 이 수험학계 새로운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프레시하게 새롭게 좀 촬영을 해서 우리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무료 특강으로 학생들에게 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원하는 그 말이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야죠. 그래야 많은 친구들이 보고 빨리 이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이게 할수 만약에 있으니까. 정말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거 정말 요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이 요거 40페이지만 딱 보고 니네 합격할 수 있어. 40페이지 보고 앞에 문제 풀어봐. 요것만 이해하면 합격해. 라고 해서 정말로 애들이 그렇게 합격을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사실은. 그럴까요? 고마워하나? 네, 그럼요. 네. 약속? 약속? 너무 갑자기 이거 결정한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이 그럼 요 이론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협상 스킬이 많이 느셨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리저리 여기저기 불러먹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어차피 다 보셨으니까. 대신 이거 나는 재무관리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도 잘 모르는데 MM이 뭔지 CFM이 뭔지도 모른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접근하기가 못하죠, 어려워요.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제목이 다시 보는 객관식 재무관리니까 다시 공부하는 사람, 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볼 때 재무관리를 어차피 다시 보셔야 되잖아. 그죠? 그쵸. 지금 다시 볼 거 아니야. 다시 볼 때 이론서, 말로 된 이론서가 지금 편하다고 느끼지만 그거는 착각이다. 글로 가지 말고 요거 아마 뭐 제가 찍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이거 한번 무료로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원종인이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거, 효율적인 방법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나중에 복습도 하셔야 되니까 이거 듣는다고 해서 해될 건 없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지 제가 널리 알리도록 제가 오픈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하고 CAP 이론을 여러분들 바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어져 있죠, 맞아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부터 CAPM 세 가지, CML, SML, SCL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쫙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하고 까먹고 이것 하면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을 못 시키면 이해가 안 돼요. 빨리 핵심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지.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처음에 딱 보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CAPM 가면 그때 이거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떠들었구나 라는 게 또 우리 갑자기 깨닫는다고 하죠. 도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연결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뼈대를 한꺼번에 숲을 멀리서 조망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보면 학생들이 숲을 보는데 조금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40페이지니까. 40페이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튼 우리 요 이론 설명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복습하시는 셈 치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뭐 그 재무 관리를 준비해서 뭐 어떻게든지 빨리 공인회계 시험에 합격해야지라고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니까 수업 목적으로 다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이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무 관리는 수업 목적에 맞도록 공부를 좀 해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지금 시험 보려고 하죠. 시험 보려고 하는 그죠? 거니까. 맞죠? 시험에 통과하는 게 목적인 거지. 예. 재무관리 이론의 이 주옥 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주옥 같은 이론을 내가 그거 필요 없죠. 열심히 사실은. 공부해서 심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건 이제 나중에 상하탑 가서 하시면 되니까. 음. 수업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자취도 오해해서 나는 가볍게 문제만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몇 바퀴 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에요. 아,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재무관리 이제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아마 하루 정도면 재무관리 전 과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럼요. 붙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지금부터 이제 객관식 이제 준비하실 텐데 지금 공부할 때는 문제마다 끝까지 내려가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 관리를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재무관리 세법하면 두 과목이 우리 회계사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 맞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기존의 공부 방법이 좀 그렇게 어렵게 느끼도록 세팅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좀 원인을 찾는데 재무관리라는 과목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 목적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 목적상 공부는 굉장히 좀 다른 접근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깨에 힘 빼시고 그냥 재무관리 시험 과목 중에 하나다. 좀 시선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준비를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원종희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료로 요 이론 강의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습한다는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